감독님, 네, 저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네, 행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중앙에서 하는 소리를 네. 그 녹음을 하려면 그 마이크 초지향성 마이크인가 그거 하나를 갖다 놔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초지향성 마이크보다는요, 감독님이 촬영하는 장소 맨 뒤죠.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아,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초지향성 마이크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아니 이게 그 방향이 막, 중앙에서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 네. 소리를 따고 싶을 때는요. 그럼 그때 그냥 촬영하고 소리가 나는 부분은 중앙일 때는요. 소리가 나는 부분이 중앙이다 그래서 초지향성이 아니라 만약에 중앙에서 나는 소리가 중요한 거다. 근데 네. 카메라는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예. 그러면 그 소리를 그대로 다 픽업하려면 무선 마이크밖에 없어요. 무선 마이크는 내가 뒤로 갔든 앞으로 갔든 뭐 옆으로 갔든 마이크가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는 소리를 계속 수음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내가 초지향성 마이크를 하면은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지향성 마이크가 움직임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저기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선 마이크를 활용해서 무선 마이크 송신기만 정중앙에다가 한 군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카메라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시면 돼요.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 아, 조금 표정이신데. 알아요. 네, 뭐 됐어요? 알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영민 감독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뭐 질문 없나요? 아까 저기 배운 거? 음향? 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또 화면을 공유해서. 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의 이제 원칙이라는 건데 이것도 뭐 감독님들이 이렇게 뭐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일단 듣고 이쪽으로 들려서 이렇게 흘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촬영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 과도한 가공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촬영하잖아요. 그럼 확장자가 뭐로 나와요? 확장자가. 자, 어떤 사람은 MP3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웨이브 파일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ACC 파일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무압축, 압축하지 않은 그 확장자가 가장 좋거든요. 그게 웨이브 파일이에요. WAVE, 웨이브 파일. 그거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은 많이 차지하지만 음역 폭이 넓어서 나중에 이렇게 그걸 가공을 할 때라도 좋아요. 근데 MP3나 이런 거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는 좋은 영상으로 만들 때 좋은 음질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MP3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에서 오디오 추출을 했더라도 MP3보다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해 놓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 과도한 가공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 다음에 과도한 가공은 압축됐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축된 음향을 계속 듣게 되면 귀의 청감 그런 특성도 압축된 가공된 소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웨이브 파일을 들었을 때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야. 귀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MP3 소리에. 그래서 좋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그런 압축된 나쁜 소리 듣는 것보다요. 그래서 컴프레서 사용 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 그러니까 압축할 때 내가 이걸 압축해서 웨이브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MP3로 뭐 이렇게 다운시킨다든가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자, 음원을 가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믹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하는 시청자의 다중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편하게 하느냐고 압축을 한다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촬영을 한다 그러면 왜 촬영한다 그랬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시청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라 그랬죠.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음향도 내가 만든 그 음향이 내가 편집하기 좋은 확장자로 바꿔서 편집, 그 데이터 용량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해서 편집할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좋은 음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때 시청하는 다수를 위해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저품질의 재생 및 수신 매체를 염두에 둔 믹싱과 가공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최상의 재생 매체에서 고품질로 재현되는 음향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들려요. 자, 모노 같은 경우는 뭐 MP3, PC 스피커, 뭐 모노 라디오 있지만 가장 좋은 게 웨이브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크립과 디스토션은 그 프로세싱 장비 입출력에 따라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PGM 레벨이나 0dB로 해서 신호 왜곡에 대한 위협은 있지만 뭐든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프로툴보다 플러스 12dB의 그 헤드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그런 콘솔 장비나 이런 오디오 장비는 0dB이 끝이에요. 그 위로 올릴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편집 툴 같은 경우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프로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헤드룸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했을 때 큰 소리가 나도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급 장비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잡아주는 폭이 더 적어요. 네. 좌측에 보이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좌측은 0dB로 돼 있죠. 0dBFS로 돼 있고 우측에 있는 거는 마스터 그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이런 데서는 플러스 12dB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피치가 닿는다 그러죠. 피치가 튄다 그러거든요. 빨간 데서 요 위에 요 빨간 데서 피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내려오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서 계속 멈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소리가 깨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소리가 깨진 소리가 그래서 요 게이지를 보면서 마스터 트랙을 보면서 내가 요거를 0dB에 맞출 건지 6dB에 맞출 건지 요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세팅할 때 중요한 건데 방송용 디지털은 24비트에 48kHz가 표준 제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세팅 값을 정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48kHz로 할 거냐, 뭐 36kHz로 할 거냐,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24비트에 48kHz로 하라고요. 48kHz. 이게 표준 헬스예요. 자, 요 소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보는 TV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준 그런 데시벨가 있는데 그 데시벨을 맞춰주지 않으면 어떤 집에서는 소리가 크게 나고 어떤 집에서는 소리가 작게 나면 안 되잖아요. 자, 원음을 녹음하는 데는, 그러니까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48kHz가 아니라 96kHz를 사용해요. 그래서 좋은 거를 다운시키는 거는 음질에 손상이 별로 없지만 적은 걸, 다운된 거를 높여주면 노이즈가 생겨요. 음향은 특히 그래요. 영상도 그렇긴 하지만 음향은 특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녹음 음질로 녹음을 해요. 그게 96kHz, 88.2kHz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48kHz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보면 가장 많은 게 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작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자, 로열티 프리 뮤직이라고 된 게는 다 무료 음악은 아닐 수가 있대요. 여기 보면 사용료, 로열티 없이 사용 가능한 음악, 무료 음악이 아닐 수도 있다. 로열티 프리가 다 무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료는 맞는데 거기에서 제시해 주는 그거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음악을 무료로 쓰는 대신에 누가 배포했다는 거를 네 그 영상에다가 표시를 해줘라. 표시해 주지 않으면은 무료가 아니다. 그런 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읽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저작권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저작권법에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지만, 예, 이거로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로얄티를 내고 음원을 사는 게 맞고요. 로얄티 프리 뮤직을 사용해도 그런 그 법적 이런 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걔네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이제 저작권이잖아요.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더 중요해요. 카피라이터, 노 카피라이터라고 된 것만 꼭 쓰셔야 돼요. 노 카피라이터. 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프리 음악이 많이 있어요. 프리 음악이라고 해서 다 저작권을 풀어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프리 음악인데 나중에 그 저작권 가진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게 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잘못 걸려서 내가 뭐 배상금을 낸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프로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그런 저작권 있는 음원은 절대 업로드를 안 시켜줘요. 업로드를 해도 너는 저작권 위반이 돼서라고 다운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로열티와 무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료, 로열티와 무료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은 분명히 다르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로열티 프리, 뮤직 프리는 분명히 다르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음악을 어떻게 찾을까요? 노 카피라이터 뮤직 요거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실 때 노 카피라이터 뮤직, 로열티 프리 뮤직도 되지만 노자가 붙어 있는 거, 노 카피라이터 뮤직,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저작권이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음악이 노 카피라이터 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에서 작업할 때 제가 계속 당부드렸던 게 다른 음악 쓰지 마라.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좋은 음악 쓰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을 걸리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키네마스터에서 주는 음원 쓰라고 그랬죠. 키네마에서 주는 음원 무료라고 된 거. 근데 키네마스터에서 주는 그 음원을 내가 구독한 사람들은 그 선택폭이 넓어요. 거기 이제 굉장히 좋은 음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튜브에 가서 무료 음원을 또 찾아오시면 돼요. 무료 음원. 그러니까 노 카피라이터 음원이 따로 있고 유튜브에서 주는 무료 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너네가 우리한테 영상을 올려주는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주는 무료 음원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이 저작권은 최대 70년까지 보호가 된대요. 70년. 내가 음악을 만들었어. 영상을 만들었어. 자동으로 저작권이 이제 뭐 내가 올리지 않으면 자동은 안 되겠지만 내가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은 70년을 보호받아요. 70년. 그러면 예전에 바흐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인데 그럼 바흐 음악 다 써도 되고 베토벤 음악 다 써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자, 바흐 음악이라도 바흐 음악을 누가 연주했느냐? 피라모니가 연주했느냐? 서울시향이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한 사람의 음원을 등록해 놓으면 그로부터 또 70년이니까 거의 못 쓴다고 봐야죠.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이라 해도 누가 연주자고 누가 다시 재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최대 70년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연주한 시점부터니까 못 쓴다고 봐야죠. 자,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음악 및 동영상 무료로 다운받는데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써놔 사람들이 낚시하느냐고 저작권 무료 마음대로 퍼가세요. 이렇게 이제 낚시 미끼로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기 무료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예,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잘 보고 써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악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껏 쓰게 해놓은 다음에 저작권 걸어가지고 그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입료 얻으려고. 그래서 니네가 이거 CD 한 질에 뭐 300만 원인데 이거 300만 원 구매하면은 취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매에서 그런 걸 CD도 팔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로열티 프리 뮤직은 제재당할 수 있다. 로열티와 카피라이터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노 카피라이터 뮤직이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써서 갖다 쓰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유튜브 무료 음원은 무료로 그 노카피라이터 검색해서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튜브 다운이라는 데 가면은 튜브 다운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그 음원을 이제 다운 받아야 되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전문적으로 영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거에 뭐 걸려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벌금 내요. 벌금 많이 내요. 벌금대로 내고 또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강매를 당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뭐 질문 없을까요? 없으면은 오디오는 이 정도만 하고요. 잠깐만요. 좀 더 해야 되나 오디오. 튜브 다운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니까 감독님들이 컴퓨터로 접속이 되지 않고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또 그냥 빠져나가서 소통이 안 돼서 하는 거는 다음에 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그냥 해보는 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튜브 다운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텔라 브라우저라는 것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와이어리스 마이크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자, 이제 와이어스 마이크도 무한정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야, 이현재 감독님 들어오셨네요. 네, 잘 쉬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하는 날이에요. 오디오, 조명, 네, 중요한 날인데 앞에 1시간 빼먹으셨네요. 그죠? 네. 자, 공연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왜냐면 연주자가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도달거리가 짧아서 음원을 이렇게 수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중간에 중계기 같은 걸 또 놔야 돼요. 중계기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데 부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나비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은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계기거든요. 짧은 도달거리가 와이어스 가지고 안 되니까 도달거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장비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이런 게 이제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무선 마이크 중계기. 자, 이제 후반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편집과 사운드, 가편집과 파이널 컷, CG.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은 다 배웠어요. 그죠? 이제 편집은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쳐 드리거든요. 편집은 이제 지난주로 다 편집이 끝났고 오늘 이제 사운드 가르쳐 줬고 이제 가편집 뭐냐면 좀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하자면은 내가 촬영한 내용을 좋은 그림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파인 컷이라고 그래요. 파인 컷. 좋은 모아서. 그러니까 찍기는 많이 찍었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찍힌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다리는 거라든가 뭐 카메라 흔들렸다든가 그런 거 못 쓰잖아. 그런 건 다 버리고 내가 요 그림은 꼭 쓰겠어라 그러는 그런 것만 이렇게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파인 컷이라고 그래요. 그 파인 컷을 가지고 편집을 하면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촬영한 걸 다 보면서 찾아내고 또 해고 찾아내고 또 해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각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에서는 CG가 들어가죠. CG. 그래서 이제 사운드에도 이제 디자인이 있어요. 사운드에 디자인 뭐냐면 자 이제 어디 농촌의 어떤 집 하나를 이제 초가집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 어디 가서 찍었냐면 민속촌에 가서 찍었어. 초가집을 하나. 초가집을 찍었는데 좀 이렇게 밤 분위기를 내고 싶어. 밤 분위기. 그러면 그 밤 분위기 난 초가집만 봐도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가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소리 가지고도. 그래서 내가 보다 효과음을 자 내가 지금 민속촌 가서 초가집 하나 찍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면 내가 여름 분위기를 내고 싶으면 무슨 소리를 내주면 돼요? 거기다가 매미 소리를 넣으면 되겠죠. 매미 소리라든가 뭐 여치 소리. 자 근데 나는 깊어가는 겨울밤을 내고 싶어. 깊어가는 겨울밤. 자 여러분들 TV 봤을 때 겨울밤에 무슨 소리가 나요? 귀뚜라미 소리 나잖아요. 귀뚜라미 끼리끼리 그런 소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겨울이 되는 거야. 겨울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봄은 새소리가 많이 나죠. 새소리. 네, 새소리. 뭐 그런 걸 이렇게 백음악 깔아주고 거기다가 효과음 넣어주고 나레이션 넣고 대사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웨이브 그 오디오 파일도 오디오 트랙도 여러 개가 있다고요. 오디오 트랙도 스테레오 트랙에다가 효과음 넣어 나레이션 넣어 배경음악 넣어 그거를 다 디자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운드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DI 작업. 이거 DI 작업은 이게 편집하는 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잠깐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어디 가서 칼라색
칼라색 컨트롤 이렇게 만져주라 그랬잖아요. 칼라색 만져줬지요. 지난번에 했을 때 한번 했었죠, 우리가. 자, 3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낮 있고 어떤 건 밤 있고 어떤 건 새벽 있고 뭐 어떤 것은 각자 찍은 톤이 다 틀려. 다 틀린 거를 다 붙여놨는데 환했다, 어두웠다, 뭐 어두웠다, 환했다, 뭐 칙칙했다, 뭐 밝았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통일성 있게 하나로 일관되게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DI 작업한다고 그래요. 그걸 DI 작업.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면 영화 보고 맨 마지막에 한 멘트를 날려보세요. 자, 저 영화 DI 작업이 끝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선수예요. DI 작업은 전문가들만 써요. 전문가들. 제가 촬영할 때 그런 말 한다고 하면 선수라는 말 뭐 하나 썼었죠. 미장센. 야, 저 미장센이 죽인다. 미장센이 잘 됐다. 그러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프로라고 그랬잖아요. 음향 프로라고 했잖아요. 후반 작업에서는 다 보고 나서 야, DI 작업이 참 잘 됐다. 누군지 수고했다. 야, 감독이 참 잘했다. DI 작업.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제 사운드 이제 그런 뭐 에펙트도 넣고 뭐 이런 거 다 했지만 거기다 이제 CG 작업을 넣거든요. CG 작업. 그 다음에 타이틀과 크레딧은 맨 뒤에 이렇게 누가 만들고 누가 협조해주고 누구랑 만들고 이런 거 쭉 올라가는 걸 이제 크레딧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이틀은 맨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 인트로에 들어갈 때 타이틀을 넣고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만들었을 때 맨 첫 그림 나오는 인트로에 CG로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착 보다가 맨 끝에 크레딧이 제대로 이렇게 크레딧을 공을 많이 들이면 이 콘텐츠가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크레딧을 신경을 많이 쓰면. 근데 크레딧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뭐 글자 몇 자 이렇게 자,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크레딧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 크레딧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준 사람한테 뭐 봉사를 해줬다든가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넣어주는 게 예의예요. 크레딧이. 크레딧도 CG 작업에 들어가고. 자, 오디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디오에는 동시 녹음이 있고 현장 상황을 녹음하는 게 있고 후시 녹음이 있고 효과음이 있어요. 아까도 시장 얘기했죠. 시장에서 자 왔어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막 했을 때 동시 녹음을 땄어. 동시 녹음을 땄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자 왔어요 날마다 자가 빠졌어. 왔어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부터 그냥 붙어버렸어. 중간에 날마다가 빠졌어. 왜냐면 그림을 자르다 보니까. 그러면 오디오가 튀잖아. 오디오가 연결이 쭉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 상황을 따로 녹음을 해서 자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따로 오디오를 녹음해서 그걸 오디오 밑에다 깔고 거기다가 그림을 갖다 붙이면은 사람들은 오디오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영상도 집중하지만 오디오에 집중돼서 오디오가 잘라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편집 안 했구나. 편집한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바탕에다가 배경에다가 현장 상황 오디오 녹음을 깔고 하는 거예요. 후시 녹음은 나레이션 녹음실에 가서 영상을 보고 이제 성우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런 걸 이제 후시 녹음이라고 그래요. 후시 녹음에는 나레이션 녹음도 있고 대사도 현장에서 뭐 녹음이 잘 안 됐다든가 주변에 뭐 잡음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잡음을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잡음을 없애면 뭐라 그랬어요? 잡음 없애는 것만큼 주변 소리가 깎아져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깎아져 나가지 않게 하려면 다시 녹음을 해요. 다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그 대표적인 성우들이 있죠. 뭐 어맹란 목소리만 내는 성우. 립싱크. 그 외화 더빙하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고 봐요.
한국말 같이 립싱크를 해. 한국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립싱크를. 그래서 립싱크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후시 작업. 그 다음에 효과음. 자, 물을 먹어. 그럼 물 먹는데 그냥 물 먹으면 그 물 먹는 소리가 꼴까닥 꼴까닥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물 먹는 소리를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거야. 끼워 넣어줘. 그 소리가 우리가 그 먹방 같은 거 할 때 그 막 아자작 아자작 바자작 막 꿀꺽 막 이런 맛있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효과음으로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맞춘 음악을 이렇게 효과음을 이렇게 넣어줘야 훨씬 좋은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 녹음, 현장 상황, 후시 녹음, 효과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운드 소스, 대사 및 나레이션 배경의 크기나 소리를 일정한 톤으로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이제 최종 믹싱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반 작업에서 녹음실에서 믹싱 작업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소리, 그다음에 대사, 나레이션 치는 소리, 그다음에 배경의 그런 잡음, 소리까지들 일정하게 톤을 유지해야지. 왜냐면 촬영하는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일정하지를 않아요. 크게 났다, 작게 났다, 뭐 안 들렸다, 막 이러는 거를 일정하게 들리게 이렇게 톤을 맞춰주는 게 최종 믹싱한다고 그래요. 그걸 믹싱. 대사와 앰비언스, 룸톤, 효과, 영화 음악을 하나의 리듬과 분위기에 맞춰서 각각의 크기와 음색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사운드 믹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사, 앰비언스가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와 그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가공해 주는 거. 그다음에 룸톤은 그 룸이 내가 지금 여기 성당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당 소리가 안 나고 그냥 골방에서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당에서 나는 소리 같은 이렇게 톤으로 오디오를 이렇게 만져줘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룸톤을 이제 조정해 준다 그래요. 효과음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각각의 그런 분위기, 소리와 크기와 음색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믹싱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믹싱. 근데 우리는 이제 돈 들여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참고해 주셔서 참고했다가 자기가 편집할 때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나만의 어떤 컬러의 그런 소리라든가 나만의 컬러의 그런 색깔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믹싱은 단순히 소리를 합치는 작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스피커 중에서 나오는 입체적인 방향, 모노, 스테레오, 4채널, 5.1 채널, 6.1 채널, 7.2 채널.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는 채널이 만약에 5.1 채널도 있고 6.1 채널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 5.1 채널, 6.1 채널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화로 방송사에서 이제 추석이라고 이제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틀어서 영화 틀어주는데 내가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 같은 그런 현장감이 안 나는 거야. 영화관에서 할 때 막 사운드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운드를 다 죽여서 보내. 시청자들한테 보낼 때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스테레오나 뭐 5.1 채널로 확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그걸 따로 다운시키지 않고 그냥 보내주면은 대사도 못 알아들어. 대사도. 왜냐면 그 소리는 고급 스피커, 고급 이런 환경에서 아주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나오게 그 믹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석 특집으로 보내줄 때는 그걸 또 오디오를 또 다시 만져요. 오디오만 따로 만져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들을 수 있게. 자, 낮에 보내주는 영상하고 밤에 보내주는 영상은 분명히 틀려요. 오디오가. 왜 틀리냐면 낮에는 주변 소리가 시끄러워도
여기서 소리를 크게 하면은 내가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밤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 밤에는 들을 수가 없는데 낮에 같은 사운드로 방송을 해서 보내주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 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내가 이게 시청 시간이 밤 12시부터 뭐 2시 사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오디오를 또 다운사이징을 해요. 그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좋은 소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리의 색깔을 듣고 자기가 감성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소리의 크기를 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내가 흥분할 수도 있고. 예, 그래요. 그다음에 사운드 트랙이 각각의 그 출력 채널이 정해지면 적절한 사운드 코덱을 사용하는데 마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코덱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MP3가 많을 거예요. MP3 웨이브 파일은 좀 드물어요. 왜 드물냐면 MP3는 이제 압축이 돼서 용량을 많이 적게 쓴다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웨이브 파일이에요. 웨이브 파일. 그거는 무압축이거든요. 예, 무압축에서 웨이브 파일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타이틀 제작은 이제 오늘은 안 가르쳐 드리고 다음 주에 할 때 제가 타이틀 제작하는 걸 이제 다시 알게 될 건데 뭐냐면 타이틀 제작을 촬영하는 방법과 그래픽을 이제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어도비 포토샵이라든가 이펙트라든가 3D 스튜디오라든가 마야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타이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타이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3D 스튜디오를 배워야 돼? 자, 3D 스튜디오 이거 배우려면은 매일매일 배워도 한 6개월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야도 마찬가지. 이펙트 뭐 이런 거가 몇 개월씩 투자를 해야 돼. 근데 1인 미디어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 개씩 투자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키네마스터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뭐 멸치라든가 뭐 메이크 인트로라든가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에다가 글씨만 이렇게 넣으면은 굉장히 화려한 인트로를 만들어줘요.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입체 글씨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마야라든가 3D 스튜디오에서 이제 입체 글씨를 만드는데 입체 글씨 만들기 위해서 3D 스튜디오를 6개월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시간이 안 되잖아. 그죠? 1인 미디어들이 언제 그걸 배우고서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3D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앱에서 낼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다음 마지막 차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은 요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딩 크레딧에는 작업에 참여한 스태프라든가 촬영에 협조한 단체 명단 이런 걸 쭉 올려주고 아까 DI 작업이 이거예요.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터 약자예요. DI 작업. 기억해 두세요. DI 작업. 그러니까 영상이 잘 만들어졌다. 컬러 색깔이 참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면 DI 작업이 잘 됐구나라고 알고 계셨다가 어디 가서 한마디 하세요. 야, 이거 DI 작업 참 잘 됐다. 누가 했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멘트 날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DI 작업. 일반 사람은 몰라요. DI 작업. 이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는 그런 용어니까 옵티컬 인터미디어, 디지털 옵티컬 인터미디어 이런 건데 디지털 인터미디어 DI 작업. 돌아가는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팁으로 한 10분 정도만 잠깐 영상 잘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조명 시간에 다시 또 한번 배울 건데요. 조명은 기본이 3점 조명이라고 그래요. 3점 조명. 키라이트, 태양 하나, 그다음 휠라이트, 보조광, 그다음 백라이트. 그래서 3점. 기본은 조명이 3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 조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요 그림만 보세요. 이렇게 월계관 썼나? 근데 머리에 뭐 이렇게 한 이쁜 여자가 이렇게 바위에 파도 치는 바위에 서 있어요. 요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요게 포토샵 작업하면 이렇게 돼요. 포토샵. 이거 굉장히 이건 단순해 보잖아. 노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색 온도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색 온도만 바꾼 건 아니지만 색 온도도 바꾸고 콘트라스트도 바꾸고 뭐 포커스도 좀 만져주고 하면 이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사진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뒤에 백라이트가 있고 좌우측에 조명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모델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날려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드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역동적이죠. 여자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남자를 바닷속에서 구해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촬영했냐. 이렇게 촬영 장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배경도 티미하고 다 티미한데 이렇게 티미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무슨 작업한다고요? 아까 제가 무슨 작업한다고 그랬어요? DI 작업. 영상에서는 DI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DI 작업을 안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이거 보세요. 남자 잘생겼다. 뭐 우수에 젖어 있는 막 그런 눈 하며 눈 내리는 데서 폼나는 그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촬영했냐? 이렇게 촬영을 해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백라이트 하나. 자, 영상의 가장 그 좋은 조명이 백라이트를 잘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역광 촬영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제가 역광 촬영은 나쁜 게 아니고 역광 촬영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영상. 그래서 역광 촬영. 이것도 웨딩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환상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촬영하냐면 카메라 렌즈 앞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역광이어야지 돼요. 이게 순광이면 그런 불빛이 이런 빛이 안 나와요. 순광에서는 역광일 때만 이렇게 촬영할 때 역광일 때만 나와요. 그래서 렌즈 앞에서 이렇게 뿜어줌으로 해서 그 공기를 이렇게 뽀샤시하게 해서 이렇게 환상적인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야외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이런 빛깔이 요 정도의 빛을 이렇게 DI 작업을 한다는 거. 이것도 이런 그림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런 거를 찍는 거는 참 이렇게 허접스럽잖아요. 그죠? 허접스러운데 사진이 이렇게. 자, 사진은 무슨 예술이라 했어요? 제가요? 자르는 예술이라고 했죠. 자르는 예술. 내가 얼마나 크롭을 잘 잘라내느냐, 불필요한 부분을 잘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되고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진이 되고 그래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합성 사진이긴 하지만 사람을 따내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고. 자, 이런 거는 그림만 이제 사진만 딱 봐도 여러분들은 아, 요건 무슨 렌즈로 찍었겠구나 이렇게 아마 감이 올 거예요. 뒷배경을 완전히 포커스 아웃시키고 여자한테 피사체에 포커스 딱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다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거예요. 망원 렌즈. 자, 스마트폰에도 망원 렌즈 있죠. 망원 렌즈를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려고 그러면 피사체에 최대한 가차에 가면 이런 느낌이 난다 그랬죠. 자, 요 사진을 요 사람은 목숨 걸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한쪽 다리 난간에다 걸고 한쪽 다리에 힘없으면 그냥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맛있는 새우 하나가 어떻게 촬영했냐면 스팀기에 밑에서 스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자주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런 걸 알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이태원 유튜브 블로그에 가서 이태원 감독 치면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운드를 이제 마무리하고 요 다음 셋째 시간에는 이제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없으세요? 이현재 감독님 질문 없으세요? 마이크 키시고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네. 지각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까지 들은 거 그냥 궁금하신 분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윤순금 감독님 어떠세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좀. 네네. 그냥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막연하게 마이크 다시 꺼졌네. 네.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막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발전하신 거예요. 장족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네.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네, 학습 효과가 뛰어나신 거예요.